김호중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여러 정황 증거 혹은 직간접적인 증거로 봐서는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일단 국가수에 케톤 유도체 대사물질, 알코올 대사물질, 케톤 유도체 검출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종편에 나온 어떤 좀 이상한 언론인이란 사람이 나중에 뭐 맥주를 구입한 거를 뭐 증거를 무력하게 하려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구리 쪽에 있는 모텔인지 호텔에 가기 전에 그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산 부분을 뭐 그 증거를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갔으면은 사실은 시간을 좀 더 끈 후에 출두하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그 종편에 나오는 그런 비전문가가 떠들어댈 일은 아닙니다. 사실 김호중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일단 그가 음주운전을 확실히 한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오면은 명확히 그 진위 여부가, 혐의 여부가 밝혀질 거고, 저는 사실 이번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영역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연예인이 뭐 한번 인생 살면서 잘 나가다가 한 번쯤 실수한 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언론이 쥐잡듯이 하는 거, 뭐 이런 얘기, 별거 아닌 뭐 사람이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김호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방송이 키워준 만들어진 서사가 창작된 서사가 아니면 대단히 부풀려지고 대단히 조작되고 무엇인가 많이 각색된 서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악마의 재능을 가진 연예인,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런 어떤 서사로 인해서 다른 어떤 그 연예인, 가수 혹은 뭐 이런 사람과 달리 그의 팬덤은 그 서사, 어려움을 겪은 서사에 더 열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팬덤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짜 평탄한 삶이라고 하는 어떤 인생사의 스토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미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차례의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과정에 이 정도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실제 김호중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영화 파파로티에 나온 것처럼 그 얘기가 진짜 다 맞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그 포탈에 나온 그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쭉 훑어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김천예고의 서수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멘토가 돼서 조폭세계에 빠진,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묘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조폭세계에 빠졌다고 하고, 그 파파로티 같은 영화 그 내용으로 보면, 또 어떤 뭐 본인 얘기인 수도 있지만 잠깐 그 조폭 관련된 형님이 돌봐준 정도다. 근데 조폭에 빠진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정 정도 재능을 가지고 있는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형태로 방황을 할 때 그의 손을 잡아준 소수영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가 어떤 뭐 연습을 시키고 노력을 했는데 아주 우연히 유튜브에 의해서 노출이 됐고, 그게 결국은 스타킹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이 만들어갖고 서사가 만들어진, 1차 서사가 만들어진 김호중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네순도르마를 뭐 10년 뭐 몇 개월 만에 했다는 등, 사실 뭐, 그리고 이런 거는 결국은 방송이라고 하는 놀라운 데의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일종의 만들어진 서사. 그러니까 재능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일종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왜곡되고 조작되고 부풀려진 어떤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감동적인 서사 때문에 한양대 성악과에 입학허가를 받아놨어요. 근데 잘 생각하시면은 여기서부터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왜 한양대 성악과에 입학허가를 받고 다녀서 졸업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과 그가 어렸을 때 어떤 뭐 조폭 생활을 했던, 아니면 그런 어떤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부분과 연관은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봅니다. 즉 말하자면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부푼 욕망, 이런 부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성격적 특성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 그의 독일 유학은 어땠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독일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했다. 뭐 그게 어쨌든 뭐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독일에서 유학을 한 어떤 부분의 모든 사람이 어떤 뭐 성악가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독일 유학 생활은 어땠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독일 유학 생활에 그렇게 적응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적응을 했고 어떤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쪽 방향으로 무엇인가 다른 어떤 뭐
독창회를 한다든가 거기서 이제 무엇인가 성과를 쌓아갔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의 행보를 잘 보시면 2020년도에 미스터 트롯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아니 사실 독일 유학을 아무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미스터 트롯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게 본인 얘기는 뭐 이런저런 같이 엮어서 이러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뜨게 되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된 건 결국은 놀라운 대회 스타킹의 출연, 그러니까 방송을 통한 노출이에요. 글쎄요. 그리고 나서 미스터 트롯에서 4위를 하면서, 근데 사실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도 그것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에 뭡니까? 미스트롯부터 시작했잖아요. 미스트롯이 대단히 큰 성과를 내게 되면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일종의 그런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방송사에서는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서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사실 그러면서 김호중의 인생은 이제 더 방송 쪽으로 날개가 됩니다. 다른 거 성악보다는 성악을 베이스로 했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성과는 대부분 대중음악 관련된 트롯 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악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그런 형태로 한 거지 실제로 성악 쪽에서 뭔가 이렇게 글쎄요. 그거는 정통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의 무기, 상품은 다이나믹하고 아주 굉장히 서사가 아주 특별한 어떤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스타킹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 그 다음에 다시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연예계 인생이나 이런 것들 이것이 되는 거죠. 뭐가 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음반은 나의 사람아 우리가 살았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클래식적보다는 그냥 트롯이죠. 그런 형태. 자, 어떤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한 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인재상 이건 의미가 없죠. 그냥 그거는 뭐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 어렸을 때에 음악 콩쿠르 세종 콩쿠르 2번, TBC 음악 콩쿠르 1번. 이게 2008년 하고 2009년 여기입니다. 요건 재능이 있어서 그랬다고 치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스터 트롯, 불후의 명곡, 멜론 뮤직 어워드 이건 사실 의미가 없죠. 골든 디스크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죠. 서울 가요 대상, 그죠? 드라마 어워즈,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이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죠? 미스터 트롯 신청곡 나머지 시사 이런 건 다 빼고 대부분 그런 예능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같은 음악쇼 이런 것들입니다. 방송 이런 것들이 주로 쭉 예능 방송 쪽으로 쭉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뭘까요? 이 사람은 성악가입니까? 아니, 성악을 기반으로 한 트로트 가수라고 돼 있고 그것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은 기본적으로 미스터 트롯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터 트롯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스타킹, 유튜브 이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어떤 정상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형태의 것보다는 방송이 만들어준 일종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이 사건과 연결이 되냐면,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허위 또는 왜곡 아니면 뭔가 부풀려진 어떤 삶의 이 껍데기가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혼한 부모 대신 조실 부모, 그 할머니 밑에 자랐다.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근데 그건 뭐 기록을 띄워보면 알겠죠. 나머지 뭐 김범수의 CD를 사고 냈으면 이거는 그냥 본인 주장인 거고, 또 할머니가 뭐 그것도 본인 주장인 거고, 결국은 김천 예고의 서수영 선생이 손을 잡아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튜브가 나가서 스타킹에 나가는 거기까지로 사실 어떤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대중에 빵 터졌을 때 느끼는 그 부분, 김호중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방송이 좀 돈이 되네? 뭐가 될 것 같으네? 결국은 미스터 트롯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이 가져야 될 도덕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 그 이상의 허위, 껍데기, 가면. 그런데 분명히 어떤 실력, 재능이 없으면 거기까지 못 가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악마의 재능이다. 근데 그 정도의 재능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 이 사람은 그럼 성악으로 평가를 받나? 아니야. 성악을 기반으로 한 트롯이야. 근데 트롯이라고 하는 게 뭐 네가 잘 불러 못 불러? 그걸 평가할 수 있나요? 하나의 장르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뭔가 직접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이미 아우라라든가 이런 서사가 만들어진 사람과 그 외 껍데기는 실제로 평가받은 적도 없고 굳이 평가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속 만들었어요. 제가 범죄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왜 이수정 교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특히 범죄 범죄 TV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나오는 프로파일러라든가 아니면 무슨 범죄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주 날카롭게 아주 그냥 가차없이 비판하냐 그러면은 만들어준 누군가에서 방송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대단히 큰 그 어떤 사악한 어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왜곡하고 범죄를 왜곡하고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는 걸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실제의 어떤 것과는 다른 어떤 걸 허위, 스스로도 거기에 취해갖고 감당을 못하는. 사실 뭐 그러면 그거는 뭐 이런 영역 다른 데도 비슷하지 않나? 근데 특히 방송, 그러니까 서사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어떤 이 누군가에 의한 절대적 숭배, 추앙,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껍데기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또
그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무지한 숭배가 또 만들어지는,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비판의 대상이 안 돼요. 아니 노래 잘 부르는데 뭐가 비판이야. 그런데 김호중의 삶을 쭉 보세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스타킹 유튜브를 통해서 빵 터져갖고 이미 그때는 어려운 어떤 걸 극복한 서사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어떤 뭐예요? 노래 잘하는 어떤 사람이 됐고 미스터 트롯에서 그걸 기반으로 또 만들어져. 근데 이건 성악가도 아니고 트롯 가수도 아닌데 성악을 기반으로 트롯으로서 실력 모르겠어요. 실력 그 정도인지.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가 실력과 막 짬뽕 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왜 도망갔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술을 먹은 건 가능성은 훨씬 높은데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면은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손해배상해주고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닐 거예요.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욕은 많이 먹겠지만 그의 팬들이 그것도 역시 지금 해는 꼴을 보세요. 역시 다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거를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많은 허위의 껍데기에 만들어진 서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껍데기에 의한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허위가 허위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 주위에서는 어떤 내가 대신 뒤집어 쓸게. 그러니까 법을 어기겠다는 말이 서스럼없이 나오고 법을 어기게 자기가 시켰다는 말이 서스럼없이 나와요. 이게 무슨 범죄 집단 아닙니까? 소속사의 사장이라고는 이광득인가? 지금 뭐 사촌형인지 뭐 어쨌든 뭐 외사촌형인지 어쨌든 이런 사람이 지금 뭐 그게 있네요. 소속 사장이.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관성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조금 더 진실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 많은 거기 공연 바로 전에 그 많은 술을 먹고 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니 술을 먹을 수도 있죠. 뭐 연예인이 또는 이런. 근데 가수인데? 아니 가수인데 뭐 술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별로 이런 형태의 사람에 대해서 뭐 저도 뭐 평가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 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굳이 뭐 사람 뭐 돈 벌고 사는데 크게 뭐 사람들한테 큰 해만 끼치지 않으면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라는 내 문제제기,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매니저 1, 2, 3, 그 다음에 뭐 소속사 사장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드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짧게나마 위키를 통해서만 훑어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마치 남의 일 같아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회라는 단어가 있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잠 못 자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그 잠 못 자는 시간은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굉장히 어떤 대단한 모험인가에 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것 같다. 그 숙제를 당신이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김호중이 있고 무대에 김호중이 있고 무대에 김호중 그래요. 그럼 뭐 무대에 김호중 보여주려고 거기 공연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자체가 매우 이제 남의 얘기하듯이, 그리고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탄압받는 사람이냐, 마치 무엇인가 그런 허위의식을 소속사 사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본인이 살아온 어떤 서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방송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에 쭉 들어오니까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가 그 전에 유흥주점을 갔던, 뭐 술을 얼마나 먹었던, 뭐 했던, 그리고 그의 차가 뭐 얼마나 비싸든 뭐든 그거는 뭐 별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와 그의 매니저, 사장, 그런 사람들이 법이란 건 공동체의 약속인데 법과 규칙을 별로 하찮게 여기는, 범인 바꿔치기, 마치 장재원 아들 노엘인가요? 걔가 그냥 어린애잖아요. 그래도 걔는 그건 뭐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걔는 어린애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사람 법을 어겨서 사람 바꿔치기 하고,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해서 칩을 빼서 인멸했다고 하고, 별거 아닌, 즉 이익을 위해선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거 다 범죄입니다. 그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김호중을 위해서 내가 뭐 다 한다. 너무나도 큰 어떤 망상적 숭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어떤 사회든 그 사회가 가져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치에 기반해서 팬덤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이 잘못 팬덤 문화를 형성했죠. 이재명 빠, 뭐 김어준 빠, 아니면 예전에 무슨 뭐 문빠, 법과 원칙 뭐 이런 거, 상식 이런 게 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 그게 최고예요. 다 뭐 그냥 다 뭉개도 상관없어. 목적을 위해선 수단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어제 그저께 한 거고. 김호중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겠구나. 그를, 김호중을 뭐 극성으로 좋아하든 말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만 최소한의 상식, 전 의사들의 파업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의사들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잘났을 수 있죠. 그리고 의료 정책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의사들도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면은 이 정도의 어떤 집단 행동을 했으면 이제는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어떤 자기들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엘리트들로부터 시작된 이기주의가 이렇게까지 파급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호중 씨나 김호중 소속사에서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공연은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적 질서까지 넘어서려고 하진 말자. 본인들한테도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